70대 남성의 황혼 로맨스, 결말은 충격?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절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간관계, 건강, 그리고 금전까지 모두 지켜줄 수 있는 진짜 현실 이야기입니다.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 누군가와 다시 사랑하고 싶은 분들, 요즘 외로움이 두쩍 깊어진 분들, 귀 기울여 주세요. 그땐 정말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남은 건 금전적 손해,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가족에게도 말 못할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이 영상은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외로움이 부른 황혼 연애의 실수, 그리고 그 외로움을 지혜롭게 이겨내는 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단 10여 분.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의 노년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절대 채널 돌리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지켜주는 따뜻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중요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변화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뭐 나이 들었으니까 당연한 거지. 하지만 당연한 변화가 사실은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성생활과 관련된 변화들, 예를 들어 발기력 저하나 성욕 감소, 이런 것들을 단순한 노화라고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호르몬 이상 같은 중요한 건강 문제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발기부전을 겪은 남성 후 일반인보다 3에서 5년 이내 심장마비를 경험할 확률이 50%나 더 높다고 합니다. 즉, 성기능 저하는 단순히 남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신호탄인 셈이죠. 또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성관계 중 갑자기 가슴이 조이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 협심증 초기 증상이었어요. 이처럼 몸은 분명히 그만하라고, 검사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 자주 그 신호를 무시하고 맙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특히 50세 이후라면 6개월에 한 번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체크하고 성기능과 관련한 문제도 숨기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운동, 식습관 관리, 스트레스 해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발기부전 위험이 30%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용 중인 약물도 꼭 체크하세요. 고혈압약, 항우울제, 당뇨병약 등은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담당 의사에게 대체 약물이나 용량 조정을 꼭 상의하세요. 결국 성생활은 몸 전체 건강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작은 이상이라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와 함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첫걸음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외로움이란 감정이 생각보다 더 깊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배우자와의 사별, 은퇴 이후 줄어든 사회적 교류, 이런 변화 속에서 말을 걸 사람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공허함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급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엔 사랑이 아니라 위험으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67세 김 선생님은 한 데이팅 앱에서 자신보다 20살 이상 어린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2달간 정이 들었고 어느 날 그녀가 말했죠.
수술비가 급해서 도와줄 수 있냐고. 그는 선뜻 3천만 원을 보냈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런 사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야기 바로 이어집니다. 70대 최 선생님은 12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여성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죠.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점점 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만나다 보니 그녀는 생활이 어렵다며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겠냐고 말했고 최 선생님은 정이 들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 일이 반복되면서 1년 사이 1,500만 원 가까이 건넸고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허하니까 누가 조금만 다정하게 대해줘도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 나는 외로움을 주고 돈을 받았던 느낌이더군요. 이건 실제로 지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사기의 한 형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연애 사기 피해자의 60% 이상이 60대 이상이고 그중 대부분은 성적 관심이나 외로움을 이용한 접근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생겨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로 웃음거리가 되면 어쩌나. 가족에게 말하기 부끄럽다. 이런 생각에 혼자 소가리를 하게 되죠. 또 다른 위험은 관계를 빨리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안전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신 걱정이 없다고 해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지만 성병 감염률은 오히려 노년층에서 증가 추세입니다. 면역력은 약해지고 감염 후 회복 속도도 늦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에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는 항상 건강한 의심을 가지세요. 화상통화로 실제 사람인지 확인하고 금전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멈추세요. 안전한 성생활을 철저히 지키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성병 예방, 위안 보호 조치는 기본입니다. 새로운 파트너와는 서로의 건강 상태에 대해 솔직히 대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운동,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누군가와 교류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마음의 허기를 덜어주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관계는 천천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면서 서로에게 건강한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진짜 행복한 관계의 시작이 아닐까요? 박 선생님은 67세, 배우자를 몇 년 전 먼저 보냈고 지금은 혼자 지냅니다. 은퇴 후엔 사람 만날 일도 줄고 자식들도 바쁘다 보니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많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데이팅 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40대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됐고 처음엔 그냥 말동무 정도로 생각했다고 해요. 근데 참 이상하죠. 매일 밤 인사 나누고 감정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가 있더랍니다. 내가 다시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설렜다고 해요. 몇 주가 지나고 그녀가 말했답니다.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 박 선생님은 고민 끝에 큰 돈을 송금했고 그 뒤로 그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 피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후로 박 선생님이 더 깊은 외로움과 자책감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그 마음이 더 큰 상처로 남은 거죠. 이런 사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노년층을 노린 디지털 사기는 해마다 늘고 있고
그중 상당수 관계와 성적, 호감을 이용한 접근입니다. 특히 외로운 상황에서는 작은 관심에도 마음이 확 쏠리기 쉽고 그 결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외로움을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 종교 커뮤니티 등을 통해 따뜻한 교류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새로 만나는 것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관계는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시간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이 실수는 관계를 원한 게 잘못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에 서둘렀던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노년기엔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노년기에는 그 무게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열리게 되죠. 그런데 이 외로움이 급한 판단으로 이어지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온라인 데이팅 사기가 노년층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60세 이상 피해자의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그중 대부분이 처음엔 따뜻한 관심과 위로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 금전적인 도움 요청이 이어지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피해자의 70% 이상이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창피해서요. 내가 이런 일에 당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그 외로움은 더 깊은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위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급하게 시작된 관계에서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인식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임신 걱정이냐며 콘돔 없이 관계를 맺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 결과 노년 남성의 성병 감염률은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성병에 감염되면 면역력이 약한 노년기에는 회복이 더디고 합병증 위험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이 급했다는 것이 결국에는 경제적 손해, 건강 악화, 심리적 상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외롭더라도 상대에 대한 충분한 확인, 관계를 천천히 발전시키는 여유,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안전의식,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관계는 빠르게 시작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오래 남습니다. 나를 돌보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관계의 시작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런 외로움과 조급함 속에서 현명하게 관계를 맺고 나를 지키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는 항상 건강한 의심을 갖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탁이 나온다면 그건 무조건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상대가 아무리 친근하게 다가와도 화상통화 한 번 없이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돈을 보내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둘,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도 안전한 성관계는 필수입니다. 임신 걱정이 없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콘돔은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성병 예방 수단이고 무엇보다 서로의 건강 상태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게 필요해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그 대화 하나가 서로를 보호하는 안전벨트가 됩니다. 셋째, 외로움을 해소하는 더 건강한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 취미 모임,
봉사활동, 종교 모임 등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마음의 허기가 크게 채워집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성상담이나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많고 병원이나 복지관에서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한 번의 상담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천천히 살펴보는 여유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시작하려는 이유가 진짜 교감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허전함 때문인지를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이지만 그 외로움이 나를 다치게 해선 안 됩니다. 내 감정에 솔직하면서도 나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 그게 노년기에도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에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외로워질까? 누군가가 그저 안부 한마디만 건네줘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마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 누구보다 오랜 시간 책임감 있게 살아오신 여러분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시기가 된 거예요. 그건 약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을수록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수십 년을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이제야 비로소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은데 그 순간마저 사회적 시선이나 가족 눈치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현실. 그리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는데 그 마음을 이용당했다는 상처는 어떤 말로도 쉽게 위로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의 그 감정은 부끄럽지 않고 감춰야 할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따뜻한 교감을 느끼고 싶다는 마음. 그건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 마음을 너무 누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시간을 들여 천천히 확인하면서 만나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 외로움이 어떻게 성급한 관계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나 건강상의 위험, 그리고 마음의 상처까지 남길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외로움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모두 너무나 자연스럽고 건강한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이 감정이 조급함이 아니라 나를 더 소중히 돌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서두르지 말고 온라인 만남은 반드시 확인하고 조심할 것. 금전적인 부탁엔 단호하게 선 긋기. 안전한 성생활은 나이와 관계없이 필수. 외로움은 다른 건강한 방식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점. 이것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삶을 존중하는 멋진 노년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만 더 자신을 아끼고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 하루를 선물해 줄 겁니다.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많은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외로움,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